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미군 장군들, 제독들 전부 다 모아놓고 미군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강력한 일가를 했죠. 자, 그 핵심은 이제 본토방어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런 것들인데,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육해공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공군에서 자, 해군에서 아스날십 하는데 공군도 아스날십, 근데 이거 아스날 플레인이죠. 그래서 이 공대공 미사일을 대거 장착한 스텔스 폭격기를 전방에 보내서 중국 전투기들을 먼저 때려버린다 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에 B-21 레이더 폭격기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폭격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인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전투기 추가 지원한다 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부터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대응해서 드론 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서두르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스웨덴과 전투기 추가 공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는 곧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제1차관인 이반 하브릴류크 중장의 주장인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군비 증강을 계획 중인 미국과 유럽이 작정하고 전투기를 대량 지원할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격전지 하르키우에서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고양이를 후방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깃발이라는 뜻의 프라보르라고 불렸던 이 고양이는 수개월 만에 참호 방어선을 떠나 후방의 안전지역으로 대피했는데요. 이번 작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지상 차량이 동원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 해병대의 신형 수송헬기로 활용될 CH-53K 킹스텔리언 99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년 동안 99대를 도입하는 이 계약의 거래 가액은 무려 108억 달러로 국방부는 이번 단연간 연속 계약을 통해 15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을 날아다니던 러시아군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격추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9 분리돌격여단이 러시아군 후방지역을 비행 중이던 밀8 수송헬기를 발견해 FPV 드론 공격을 가했으며, 해당 헬기가 대전차 탄두를 얻어맞고 일격에 격추되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회원국 내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드론 장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U 9개국 국방 고위급 회담에서 카운터 드론 레이더와 요격수단을 조기 전력화해 동유럽 국경지역과 나토 주요 군사시설 일대 배치하자는 합의가 나와 주목됩니다. 네, 그리펜 전투기. 이거 그리펜 준다는 거 하는 거 한 1년 넘었죠. 아마 그 1년 동안 기종 전환 교육 훈련을 그동안 쭉 받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제 곧 인도된다라는 공식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그리펜 CD형이라고 합니다. EF형은 아니고 CD형. 자, 이 정도 되면 F-16급의 전투기가 되니까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또 제공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F-16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요거 6대 들어가 있는데, 미국과 프랑스도 F-16 그리고 미라지 2000 더 주겠다라고 하는 중이고, 미라지 2000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26대 정도까지 맥시멈 더 준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로봇을 동원해서 최전선에 있던 고양이를 구출해서 후방으로 후송하는 작전을 했는데, 자, 이 고양이가 하르키우 전선에서 이 모 부대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르키우 전선의 러시아군 공세가 워낙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대가 후방으로 조금 뒤로 빼기로 했나 봅니다. 그리고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고양이를, 그동안 수개월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고양이를 먼저 후방으로 빼줬다. 그런데 병사들이 갈 수는 없으니까 무인 수송을
로봇이죠. 여기다가 케이지에 넣어서 보냈다라는 건데, 자, 영상 보시면요. 네, 길고양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길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저렇게 케이지에 넣고, 그리고 이제 무인 수상 로봇에 실어서 후방으로 보내는 작전을 했는데, 이 고양이가 그동안 병사들과 같이 있으면서, 뭐 고양이 또 조용하니까 같이 있으면서 병사들의 멘탈 케어를 아주 잘 해줬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도 애견을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푸들 한 마리 키우는데, 지금 이제 10년 넘게 우리 가족으로, 제가 아들이 둘인데, 이 푸들도 수컷이에요. 그래서 아들 셋이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뭐 귀엽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그 푸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휴대폰 바탕화면도 우리 푸들 사진이 깔려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병사들도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기에서 이 고양이가 그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뭐 이런 것의 안정을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저렇게 케이지에 넣어서 이 고양이 목숨을 소중하게 뒤로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고양이를 먼저 보내면 사실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항상 고양이 있다가 사라지면 잘 갔을까? 뭐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고양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심을 한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이렇게 자기애들이 철수하기 전에 고양이부터 먼저 후송시키는 이런 무인 로봇에 의한 후송작전. 네. 자, 킹스텔리온, 슈퍼스텔리온을 넘어선 킹스텔리온이죠. 슈퍼스텔리온 같은 경우에 CH-53E, 요게 최대 이륙 중량 33톤, 그리고 엔진 출력이 14,000마력인데, 자, 이건 킹스텔리온은 최대 이륙 중량 34톤, 그리고 엔진 파워가 22,000마력이에요. 훨씬 더 늘어났죠. 자, 이걸 99대 계약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 더 살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킹스텔리온에 보시다시피 F-35도 실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킹스텔리온이 지금 도서 지역에 미 해병대가 네메시스 작전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이마스, JLTV 같은 이런 거 실링해서 이 하이마스 또는 프리즘 뭐 이런 거 해서 중국, 군함, 육상 타격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바로 그 네메시스, 그 네메시스의 타격 자산을 도서 지역에 갖다 놓고 하는 그 운송 수단으로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더욱더 힘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킹스텔리온이 더 배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자, 이게 대당 1,520억, 우리 돈으로 1,520억이에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군의 차기 대형 수송 헬기에 치누크하고 이 킹스텔리온이 경쟁 중인데, 치누크보다 너무 비싸죠, 이게. 성능은 사실 치누크보다 이게 훨씬 좋은데 너무 비싸서 되겠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동영상 보시면요. 지금 뭐 일단 요 사진이 지금 격추되고 있는 장면인데,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평소에 보면 러시아군 헬기가 있으면 위에서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정면에서 보고 들어가서 측면, 헬기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서 박살내버리는데, 이건 뭐 폭탄 떨어뜨리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대전차 고폭탄, 아마 RPG-7 같은 거 그런 거 달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살이 났고, 그래서 여기에 타고 있던 밀8 헬기입니다. 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 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3명은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이다 라는 건데, 자, 위에서 이렇게 덮치면은 뭐 못 봐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거 지금 정면에서 들어왔는데 피하지 못하고 맞아버렸어요. 아마 그냥 뭐 조금 방심하고 이렇게 이 정면을 제대로 주시 안 하고 2명이서 좀 잡담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기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군. 자, 계속 지금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데 또 독일, 또 지금 뭐 폴란드, 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계속 지금 러시아군의 드론이 들어오죠. 동유럽 지역에는 자폭 드론이 들어오고 서유럽 지역에는 궤드론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드론 장벽 구축하자. 지금 덴마크에서 EU 정상회의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정상들하고 같이 또 국방장관들도 같이 온 거죠. 그 국방장관들끼리 모여서 이 드론 장벽을 만들자. 카운터 드론 시스템들 쫙 깔아가지고 러시아 드론 못 들어오게 막자
라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동유럽 지역에 가는 것을. 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노후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로 대량 도입할 예정인 B-21 폭격기의 도입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공군이 미래 대규모 공중전에 대비해 B-21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 캐리어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대량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공중 아스널십 개념의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B-21 레이더 폭격기를 기반으로 한 공대공 미사일 캐리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미 군사 전문지 더 워존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공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 공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빚어질 고강도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개념의 공중 아스널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미 공군은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CCA를 대량 도입해 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투발하는 개념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요. 공군 관계자는 CCA로 하늘을 뒤덮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물량 공세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B-21 기반 공대공 미사일 캐리어 구상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은 기존의 B-21을 일부 개조해 사용하거나 아예 B-21을 무인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각각의 B-21에는 수십 발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돼 기존 전투기 몇 개 편대에 달하는 공대공 미사일 탑재 능력이 부여되게 됩니다. 현재 미 공군은 최소 100대, 최대 220대의 B-21 소유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폭격 임무용 소유이기 때문에 B-21의 공대공 임무가 추가될 경우 이 폭격기 도입 수량은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B-21에 대량의 공대공 미사일 투발 능력이 부여될 경우 이 폭격기는 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질 대규모 공중전에서 문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준비하는 새로운 강펀치에 중국의 계산이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B-21 레이더 폭격기 B-2를 대체한다라는 건데, 근데 B-2보다 덩치가 좀 작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도 훨씬 싸고, 그래서 워존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CA보다 B-21을 활용해서 또 어쩌면 또 B-21을 또 무인화시켜서 아스널십으로 사용한다 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일단 B-21의 하부를 보면 이렇게 내부 무장창들이, 자 자세히 그림 보시면요, 내부 무장창들이 저렇게 보입니다. 저기에 수십 발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워존에서 수십 발이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어쨌든 수십 발을 넣는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 스텔스니까 전방에 먼저 보내가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전방에 먼저 보내서 전파 침묵 상태. 전파를 이제 이 B-21도 수포원에서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죠. 그래서 자기도 스캔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가 이 형상은 못 봐도 뭐 어디서 레이더파가 오잖아 해서 전파를 탐지할 수는 있죠. 그래서 B-21도 그냥 레이더 끄고 그냥 침묵 상태로 가는 겁니다. 왜? 뒤에서 조기 경보기가 다 봐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오케이 지금 하고 데이터 링크 쫙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쫙 쏴버립니다. 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유도를 쫙 하는 거죠. 발사 후 락온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방에 풀 스텔스 상태로 들어가서 먼저 쏘고 그리고 쭉 빠지고, 그리고 잔적들은 뒤에 따라가던 전투기들이 다 덮쳐서 깨버리고, 이런 개념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CCA 하겠죠. CCA가 뭐냐, 이제 이 저가형 그 무인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두 발씩 공대공 미사일 따라가지고 먼저 가서, 그러니까 멈티하는 거, F-35하고 멈티하는 거, 그거 하겠죠. 그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한다. 뭐 여러 가지 2트랙, 뭐 3트랙,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다다익선이죠. 자, 이렇게 되면 B-21이 이렇게 공대공 임무까지 수행하게 되면 더 많은 B-21이 생산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노스럽 그루마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